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에 찬 공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김정순 할머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죠. 낡은 손수레에는 종이박스와 빈 병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손수레 바퀴가 삐걱거릴 때마다 고요한 골목이 울립니다. 할머니는 허리를 굽힌 채 바닥을 살피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손끝엔 굳은 살이 가득하고 장갑에는 오래된 때가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의외로 맑고 단단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이 일은 그녀에게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하루를 여는 의식 같았습니다. 이른 시간에도 동네 슈퍼의 불은 이미 켜져 있습니다. 문을 여는 이영자는 익숙한 듯 인사를 건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짧게 대답합니다. 오늘도 해야지요. 안 하면 몸이 더 굳어요. 이영자는 따뜻한 미소를 짓지만 마음 한켠이 아려옵니다. 할머니의 낡은 외투는 바람에 펄럭이고 신발은 닳아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늘 같은 길을 같은 속도로 걸어갑니다. 손수레를 끌며 모퉁이를 돌 때 그녀는 주변을 한번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의 정적 속에서 작은 숨소리만이 들려옵니다. 잠시 쉬어가며 할머니는 손가락의 반지를 바라봅니다. 빛바랜 은반지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글자는 오래되어 희미했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한번 어루만지고 다시 손수레를 잡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짧은 한숨이 흘러나오죠. 이 나이에도 일할 수 있으니 다행이지요.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그 한마디는 공기 속에 스며듭니다. 할머니는 모은 박스를 차곡차곡 정리해 작은 창고에 넣습니다. 그곳엔 날짜가 적힌 노트가 한 권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의 날짜를 적고 오늘도 건강하게 일했다는 문장을 덧붙입니다. 글씨는 삐뚤하지만 정성스럽습니다. 밖에서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하늘이 서서히 푸르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허리를 펴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얼굴에는 피로 대신 조용한 만족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막 깨어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하루는 이미 절반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손수레를 끌고 골목 끝으로 향합니다. 멀리서 새벽을 깨우는 빵집 냄새가 흘러들고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로 지나갑니다. 김정순 할머니의 하루는 그렇게 또 한 장의 기록으로 남아갑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의 지붕 위로 번집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고 어제의 새벽은 이미 잊힌 듯 평온했어요. 그러나 그 평온함 속에 작은 파문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슈퍼 앞 평상에 앉은 이영자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 요즘 휴대폰 새 걸로 바꿨다더라니까요. 한 손님이 말하자 다른 이가 덧붙입니다. 박스 주워서 어떻게 새 폰을 사요? 뭔가 있는 거 아냐? 소문은 장난처럼 시작되었지만 이영자의 귀에는 묘한 불안감으로 남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평소처럼 손수레를 끌고 나타납니다. 이영자는 의식적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햇빛 아래서 할머니의 손가락 반지가 반짝입니다. 평소엔 미처 보지 못했던 반지의 빛이 유난히 또렷해 보입니다. 이영자는 슬며시 말을 건넵니다. 할머니,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날이 추워져서요. 할머니는 미소를 띠며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일하는 게 약이죠. 짧은 대화 속에서도 이영자는 어딘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할머니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럽지만 눈빛엔 깊은 생각이 깃든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사람들은 다시 모입니다. 한 노점 상인은 그분 빌라 계약했다더라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가 아니야. 옛날에 부자였대. 라고 속삭입니다. 사실 여부는 아무도 모르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번지는 소문은 점점 커집니다. 이영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평소처럼 박스를 줍는 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모습이 이제는 단순한 생계의 모습이 아닌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밤이 깊어가고 골목은 고요합니다. 그러나 이영자의 마음속엔 묘한 울림이 남습니다. 정말로 저분이 우리 생각처럼 사는 걸까? 라는 의문이 가시지 않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영자는 일부러 조금 더 일찍 가게 문을 엽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나타난 김정순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여전히 손수레를 끌며 여전히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영자의 눈엔 그 뒷모습이 더 이상 가난한 노인으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세상에 들키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는 사람일지도 몰랐습니다. 바람이 골목 끝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영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그 뒷모습을 눈에 담습니다. 의심과 궁금증이 동시에 피어오르며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골목 입구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차체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죠. 평소와 다른 풍경에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들어 햇빛을 가리며 중얼거립니다. 저런 차가 우리 골목에 들어오다니 무슨 일이래요? 차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김정순 할머니였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늘 허름한 외투를 걸치고 손수레를 끌던 그 노인이 오늘은 단정한 옷차림에 고요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린 것이었죠. 그녀의 어깨 위로는 가볍게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영자는 슈퍼 앞에서 그 장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입술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저분이 할머니 맞아요?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며 사람들의 시선을 조용히 받아냅니다. 표정에는 당황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늘 그랬던 것처럼 차분히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느리고 일정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복권이래. 아니야, 숨겨둔 재산이 있다잖아. 딸이 부자래. 목소리들이 얽히고 설키며 골목이 술렁였습니다. 이영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품었던 의심이 현실이 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낯선 기자였습니다. 그는 이영자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저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유명인인가요? 이영자는 얼버무리듯 대답했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박수 줍는 할머니예요. 기자는 의아한 표정을 짓고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카메라의 존재를 느끼고도 아무 말 없이 걸음을 이어갑니다. 골목 끝 자신의 집 앞에서 잠시 멈춰서더니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립니다. 순간 그 모습이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고요하게 빛났습니다. 상훈이 멀리서 뛰어오며 숨을 몰아쉽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생긴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상훈을 바라보며 짧게 미소 짓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한마디가 남고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자 골목에 웅성거림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고급차는 조용히 후진해 골목을 빠져나갔고 그 뒤로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먼지가 공중에 떠오릅니다. 이영자는 그 빛 속에서 문득 깨닫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얼마나 쉽게 판단을 흔드는지, 그리고 진실이란 얼마나 조용히 숨어 있는지를요. 며칠이 지나도 동네는 여전히 김정순 할머니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고급차에 내리던 그날의 모습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과장되어 퍼져갔습니다. 누구는 재벌에 숨겨진 가족이라 하고 누구는 복권에 당첨됐다고 말했죠. 이영자는 그 소문들이 점점 커질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진짜 사정을 알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어쩐지 마음 한켠에서 자꾸 걸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영자는 장사를 마친 뒤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골목 끝 낡은 벽돌집은 조용했고 작은 창문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그녀의 눈에 액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나무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정순 할머니와 한 남성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진지했고 뒤편엔 창립 1주년 기념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이영자는 놀란 듯 숨을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단순히 박스를 줍는 노인이 아니라 과거에 뭔가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가게로 돌아와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로고를 단서로 회사를 찾아보니 중소기업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창립 멤버 김정순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이영자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이분이 그 할머니일까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며칠 뒤 뉴스 속보가 뜹니다. 그 회사의 대표 박기철이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였습니다. 그의 유언장에는 김정순 씨에게 내 지분의 일부를 돌려주라는 문장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영자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곧 상훈을 불러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상훈아, 이거 봐. 할머니 이름이 여기 있어. 진짜 그분이야. 상훈은 놀란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둘은 밤이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믿기 힘든 진실을 정리했습니다. 동네에서 박스를 줍던 할머니가 과거엔 회사를 함께 세운 창립 멤버였다니. 그동안의 모든 행동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 상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게 할머니답잖아요. 조용히 사는 게 익숙한 분이니까요. 그 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묘한 존경심이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의 지난 세월이 단순한 가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내와 선택의 역사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골목의 불빛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그 진실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밝자 골목은 다시 평소의 고요함을 되찾은 듯 했지만 김정순 할머니의 집 앞에는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죠.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잔잔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 대표님 비서입니다. 잠시 뵙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노트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희미한 향초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남자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서류입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주식 증서와 함께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단정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 씨,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회사도 제 인생도 없었을 겁니다. 늦었지만 당신의 몫을 돌려드립니다. 고마웠습니다. 글자를 따라가던 할머니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편지를 바라보다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의 직원들이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몇몇 회사 직원들이 꽃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고급 자동차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뜻이었습니다. 선생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열쇠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너무 크네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직원들은 정중히 부탁했고 결국 할머니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그 차가 골목에 도착했을 때 주민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정말 저 차를 저분이 받으셨대. 역시 부자였구나. 또다시 소문이 퍼졌지만 할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밤에도 평소처럼 손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마주친 상훈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런 일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을 안 하면 마음이 늙어요. 난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 짧은 말에 상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손수레 덮개가 살짝 들렸고 종이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느리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상훈은 깨달았습니다. 이 골목에서 진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고급차 사건이 있은 후 골목의 공기는 다시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할머니를 향한 불편한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속였잖아. 저렇게 살면서 돈은 따로 모았겠지. 그런 말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오갔습니다. 그 말들이 바람을 타고 퍼질 때마다 골목의 공기는 서늘해졌습니다. 이영자는 그 대화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돈 많으면 다 좋은 거지라며 비웃었고 누군가는 그래도 거짓말은 나쁘잖아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새벽 이영자는 일부러 조금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먼 길에서 할머니의 손수레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골목을 돌며 박스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손끝의 움직임, 허리를 펴는 순간, 그리고 숨을 고르는 표정까지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죠. 이영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마음속에 무언가 울컥 차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뭘 알아요.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목소리가 공기 중에 번졌습니다. 잠시 뒤 상훈이 카메라를 들고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할머니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다가와 이영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요. 진짜 이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이영자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누군가 알아야죠. 며칠 뒤 상훈이 만든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새벽마다 박스를 줍는 김정순 할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 속 자막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영상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분이 진짜 멋지다. 우리 부모님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더 많아야 해요. 댓글에는 수천 개의 따뜻한 메시지가 달렸습니다. 며칠 뒤 동네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고 하나둘 모였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영상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녀를 속인 사람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참 멋진 어른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이영자는 가게 앞에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들 할머니를 존경해요. 영상이 정말 감동이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존경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다들 자기 하루를 잘 살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묵직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영자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할머니의 말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해는 사라졌고 대신 존경과 따뜻한 존중이 남았습니다. 이제 그 골목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포근해졌습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골목을 비추던 어느 날 김정순 할머니는 상훈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오래된 책상 하나와 손때 묻은 노트 몇 권이 놓여 있었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중 하나를 꺼내 상훈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지난날의 기록이에요. 이제 내가 가져요. 상훈은 노트를 받아들며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노트 안에는 일정한 필체로 적힌 짧은 문장들이 빼곡했습니다. 오늘은 종이값이 조금 올랐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서 손이 시렸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굵은 글씨로 쓰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빚진 마음의 기록이다. 상우는 그 글을 읽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꼭 세상에 알려야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며칠 후 상우는 새벽마다 촬영한 영상과 할머니의 노트 내용을 엮어 다큐멘터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박스를 줍던 할머니의 비밀. 영상은 조용히 업로드되었지만 불과 며칠 만에 조회수 수십만을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댓글로 그녀의 삶에 감동을 표했습니다. 진짜 어른의 삶이네요. 이분 같은 분 덕분에 세상이 아직 따뜻한가 봐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기자들이 골목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날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영자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은 고요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상우는 골목을 돌다가 문 앞에 놓인 빈 손수레를 발견했습니다. 손수레 위에는 은반지 하나가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반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영자가 뒤늦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떠나신 걸까? 상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떠난 게 아니에요. 그냥 쉬러 가신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반지 위로 낙엽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골목 끝에서 햇살이 번져 들어오며 손수레를 비쳤습니다. 상우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고마웠어요, 할머니. 당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저도 제 하루를 잘 살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골목 어딘가에서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몇 달이 흐른 뒤 김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골목의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속에 흐르는 공기는 전보다 따뜻해졌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더 이상 새벽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았고 누군가의 삶을 쉽게 단정하지 않게 되었죠. 골목 입구에는 새로 놓인 벤치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은색 명패에는 김정순 어르신 기념 벤치라는 글귀와 함께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일하는 하루가 곧 감사한 하루다. 그 문장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이영자는 벤치 앞에 작은 꽃다발을 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훈도 함께 앉아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마다 할머니가 지나던 길 위로 바람이 스쳤고 그 바람 속에는 낯익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평안하시겠죠. 이영자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상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여기 계세요. 우리가 기억하는 한 이 골목에도 우리 마음에도요. 그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벤치를 비추었습니다. 화면 속 벤치는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영상 속 자막에는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영상은 며칠 후 상훈의 채널에 업로드되었습니다. 댓글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나니 부모님이 생각나요. 이분의 삶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사람들은 화면 속 한 노인의 삶에서 잊고 있던 따뜻함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느새 저녁 노을이 골목을 물들였습니다. 상우는 벤치 옆에 앉아 카메라를 내려놓고 손을 모았습니다. 이영자는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구나.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골목이 계속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바람이 천천히 골목을 스칩니다. 카메라가 멀어지며 비어있는 손수레 한 대가 벤치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질 때 마지막 자막이 떠오릅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메아리처럼 골목 위를 떠돌며 할머니의 숨결처럼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